일본 기상청에서는 제16호 태풍 민들레의 태풍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9일 15시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16시가 되는데요. 매우 강한 태풍으로서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달한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원을 폭풍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노란색 역을 강풍역이다. 9월 30일, 10월 1일 15시쯤에 요코하마 인근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일 나온 예측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해수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금 해수온이 27도 이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안 남부를 지날 때는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예보 원의 반경이 185km다라고 하면 흰 점선 원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70% 확률로 이 점선 원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30%의 확률은 그 바깥에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와 그리고 도쿄가 강풍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를 보면 독자 수가 많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강풍력이 1000km에 달한다.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가려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들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태풍과 기상 정보는 기상 전문가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슈퍼컴퓨터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기상 전문가 역시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기존의 기상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치 예측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정보는 빅데이터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함하지 못한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도태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16호 태풍 민들레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내놓고 있고요. 보시면 91W의 열대 요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대 요란이라는 것은 태풍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 가능성을 미디움으로 보고 있어요. 이 미디움이다라고 하면 24시간이 지나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귤 색깔의 경우에는 미디움으로 91W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 가능성을 예측을 했고요. 인도양 부근에서 발달한 98B가 있죠. 요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이다라고 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의 상황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를 시켰고요. 요코하마 도쿄시 지역이 강풍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15시경에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90노트, 초속 45m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태풍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는 일본 내륙 남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본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10월 1일 15시에 도쿄 남남 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클로케인에서도 스파게티 모델로 제16호 태풍 민들레를 추적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일본 내륙을 관통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본 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모델이 일본에서 중심이 많이 떨어져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디움 91W 열대 요란이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스파게티 모델은 이건 역시도 그대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보는 앞으로의 태풍 이동 경로입니다.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3시간 1분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윈디닷컴은 저작권,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유튜버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윈디닷컴을 이용해서 유튜버 활동을 마구잡이로 보여준다라고 해도 나중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윈디닷컴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이것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마구잡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러한 분들이 큰 법적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구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윈디닷컴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10월 1일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아래로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심 기압이 940 헥토파스칼 풍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라든지 도쿄도 태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쪽 지역 분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미국 기상청 GFS 예측 모델이고요. 10월 1일 21시. 이건 역시도 유럽 중기예보센터 비슷한 경로를 지금 보고 있고요. 기압은 960 헥토파스칼. 요코하마와 도쿄 인근이 태풍의 강풍력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기상청이고 10월 1일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독일 기상청 역시 비슷한 경로에 중심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정도의 낮은 기압으로서 강한 태풍으로 일본 남부 해안 쪽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스 널스쿨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이고요. 250 헥토파스칼, 1500m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의 현재 위치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의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편서풍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을 제트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트류에 따라서 더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북위 30도 부근에 올라올 때의 상황은 이 제트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수온이 27도 이하권에 지금 달하기 때문에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발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 편서풍과 해수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보는 앞으로의 단기 일기도입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오는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9시 온대성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빠져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태풍이 올라오면서 일본 남부에 태풍의 영향권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이 태풍이 일본 남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풍의 영향권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 남부 지역은 바람이 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그리고 10월 2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러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10월 3일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10월 4일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자리 잡고 있고요. 10월 5일은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서서히 몰려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날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내일은 온대성 저기압이 중국으로부터 몰려오면서 강풍과 비가 오는 날씨가 될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해안 쪽으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열대 요란 91W가 괌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태풍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외 사항을 보고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